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목요일은 오늘은 원자재와 관련된 이야기 대신증권의 최진영 연구원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금 가격부터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좀 후퇴한 상태인데 금은 또 견고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금 가격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라왔었던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사실 미국의 이런 실질 금리 단에서의 영향이라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실질 금리와 역의 상관관계죠. 근데 물가가 범피한 부분들이 확인됐고 파웰이 말 그대로 금리 3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노이즈가 됐었는데 그러면은 사실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실질 금리가 사실 추가 하락이 어렵다면은 조정이 받는 게 사실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견고한 부분을 감안하면은 이 경쟁 자산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았는데 금은 왜 그렇지 않았느냐? 바로 이 최근에 애시당초 금 가격이 상승했었던 원동력 자체가 이 금리의 영향, 즉 미국의 금리 영향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어떤 영향이었느냐? 실질적으로 금 가격 단에서 최근에까지 이렇게 상승한 그 주체 자체가 미국의 금융시장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중앙은행들도 아닌 결국 개인들이었었던 중국 개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중국 개인들 같은 경우 MZ세대들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콩이라 해가지고 콩처럼 생긴 금을 갖다가 이런 재테크에 활용하는 그림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실질 금리가 하락하는 사이클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최근에 금 가격이 더욱더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 같은 부분을 갖다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은 미국과의 이런 상관성으로 많이 이렇게 100% 접근하기보다는 소매단의 수요인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이 굉장히 지대했었기 때문에 중국의 실질 금리도 우리가 봐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일단 금 가격이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이유가 이 금리 인하 쪽이라기보다는 중국의 개인들의 수요였다라는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사실상 비트코인이나 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 최근에 또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이 좀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중국인의 수급 방향도 좀 약간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 그것이 사실은 좀 약간 좀 경계하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 개인들의 이 같은 투자 이런 방향성을 갖다 놓고 본다면은 계속 긍정적으로 우리가 중국 개인들이 금을 사줄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붙거든요. 네. 그동안 중국 개인들이 금을 갖다 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살펴보자면은 사실 부동산 경기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안 좋았었고 더불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늘상 대선이나 중간선거 직전에는 중국을 안 때리는데 근데 그 이전까지는 계속 두드려 패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 중국 주식시장은 박살날 대로 박살난 상태였었고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묶어버리면서 차단을 해버리면서 결국 갈 곳이 없었던 돈들이 결국 은행에만 그래서 작년에 사상 최고치의 예금이 확대됐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특히나 중국 단에서 물가가 금리를 인하해도 물가 하락 속도가 작년에 가팔랐었죠. 엘니뇨 영향에 따른 돈유 가격 단에서 공급 과잉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마찬가지로 또 다른 물가 요인인 석탄 가격의 부진 역시도 결과적으로 나오면서 물가의 하락 속도가 가팔랐다 보니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서 중국인들의 돈들이 다 은행에 쏠렸던 건데 이제부터는 근데 실질 금리 하락 사이클이고 그것이 금으로 이동하게 됐고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갈 것인가 놓고 보면은 사실 퀘스천 마크예요. 홍콩에서 비트코인 시장이 열린 것도 열린 거지만은 중요한 점은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회복하는 그림이라면은 일드가 있는 자산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네. 결국 금은 그냥 돌덩어리입니다. 이 돌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배당을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부동산이나 주식의 특성은 배당이 존재하거든요. 부동산은 월세라는 배당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할 때는 결과적으로 무엇이다? 이 경기가 회복하기 직전에는 금에 많이 베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천성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에서는 어떻다? 결국 일드가 있는 자산으로 일부가 자산이 이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은 사실 금단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퀘스천 마크가 붙는 부분. 그러니까 방향성은 긍정적인 건 사실이나 우리가 그 속도 측면에서가 좀 고민되는 부분이 지금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제조업 경기가 중국 쪽에서 회복 사이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배당 자산이 있는 쪽으로 좀 돌아갈 수 있다. 이 점을 유념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금 가격이 최근에도 약간 좀 주춤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런 중국의 제조업 경기 회복이라든지 반영되는 시점이 하반기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예, 뭐 저희는 여전히 하반기 때 중국단에서 경기 회복 가능성을 갖다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 추세로 보면은 중국 경기는 계속 우하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는 계속 봅니다. 네. 어째서다 IRA라던가 CRMA 같은 정책들은 결국에는 과거에는 중국에 대해서 관세로 두드려 팼다면은 이제 중국 기업들을 두드려 패기 때문에 중국단에서는 점점 고용단에서는 점점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죠. 다만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이 방향으로 놓고 보더라도 결국 회복되는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 구간이 올해 하반기부터 최소 못해도 내년 상반기까지라 볼 수가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그렇게 됐었을 때 중국단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놓고 본다면은 실제로 제조업 경기단에서도 글로벌리하게 회복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OECD 경기 확산 지수 같은 경우에 제조업 경기를 8개월가량 선행합니다. 이건 역시도 올라오는 상태고, 두 번째로는 또 다른 제조업 경기의 선행 지표인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정책금리 순 인하 횟수를 놓고 보면은 네.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올라오는 추세로 놓고 왔었을 때 제조업 경기가 좀 후행적으로 이에 맞춰가지고 향후 8개월 동안 회복되는 흐름이라면은 우리가 중국 단에서는 긍정적인 부분 단에서는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도 그렇고 글로벌리하게 경기가 회복되는 그림에서는 금해보다는 좀 더 산업향 수요가 높은 이제 자산으로 좀 더 자금의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해본 중국의 경기 사이클이나 비트코인 말고도 혹시 금의 방향성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존재할까요? 경계해야 될 부분은 결국 범피한 물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시다시피 결국 이 범피한 물가, 결국 명목금리, 실질금리의 하락 베팅단에서 미국의 성장주도 날아갔었고, 금 역시도 결국에는 금리의 하락 베팅 자산이거든요. 근데 이 범피한 물가가 계속해서 나타나 준다면은 페드 단에서는 결국 금리 인하 단에서 굉장히 고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명목금리는 2026년 것까지도 다 선반영한 명목금리이기 때문에 그 시장금리가 이미 내려간 거는 다 선반영돼 있다면은 이게 범피하다면은 결과적으로 추가적으로 수혜받기는 상당히 점점 어려워진다라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본다면은 금의 주요 수요 주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의 금융시장인 바로 ETF 쪽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과 인도 같은 이런 실물 소비 쪽 단이고, 세 번째로는 중앙은행들인데, 중국이나 터키 같은 이런 이머징 신흥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은 금을 사고 있을지 몰라도 글로벌 전체로 본 중앙은행들의 금 순매입 추세를 보면 오히려 둔화되고 있어요. ETF 시장이나 또는 중국의 금 소매 시장보다도 훨씬 더 기밀하게 좀 더 빠르게 금을 갖다가 베팅하는 시장이 어디다? 바로 중앙은행들인데, 그 중앙은행들이 금을 갖다가 조금씩 사는 속도라도 둔화되고 있다. 왜다? 바로 이 범피한 물가단에서 고민되는 부분이고, 이를 감안했었을 때 결과적으로 금단에서는 약간의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상당 이제 방향성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전쟁도 빈번해지고 미국채 단에서 발행량이 계속 많아지고, 그러면 미국채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투자자는 의구심이 생기고, 이 때문에 외국인들의 미국채 보유 비중이 점점 둔화되고 있는데, 반대로 글로벌 각국의 외환보유고의 금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장기 추세로 보면 금은 좋지만은,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상승 속도 단에서 고민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같은 범피한 물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물가 영향과 더불어서 금에 대한 속도를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금속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은과 구리를 좀 언급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제조업에서는 은과 구리 어디 쪽에 사용이 될까요? 예, 은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기에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양광이라는 이 같은 부분에도 많이 사용되고, 카메라라든가, 즉 산업향 수요가 은 같은 경우에는 대략 50에서 60%가 대부분 산업향이에요.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도 은을 갖다 놓고 볼 수 있겠지만, 기금속이나, 그러나 좀 더 구리에 가까운 성향도 가지고 있다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구리는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모든 산업에 전반적으로 쓰이는 산업의 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점은 이들 자산이 결국에는 산업향 수요가 높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된 상황, 경기가 회복되기 직전까지는 과거에도 보면은 금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면은 경기가 이제부터 턴어라운드 하는 상황이 오면은
구리와 금, 그리고 은과 금의 상대 성과를 봤었을 때 금도 좋긴 좋았지만 그러나 구리랑 은의 상대 성과가 훨씬 더 강해졌었거든요. 결국 경기 회복에 대한 베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부분은 이 같은 산업형 수요가 높은 애들 중심으로 포트 내 재편이 필요하면서 금은 계속 가져가야 되긴 하겠지만 결국 안전자산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리스크 해치 차원이 있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좀 더 포트폴리오 내 알파를 추구한다면은 이 같은 구리나 은과 같은 산업형 수요로 같은 좀 더 비중을 늘려나가는 방향이 오히려 금보다는 더 나은 성과를 갖다 발휘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경기 턴어라운드 상황에서는 산업금속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은이 1개월 정도의 수익률을 금과 비교했을 때 최근에는 조금 더 좋다고 하네요. 이 은과 구리 두 가지를 또 같이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구리에 대해서는 뭐 데이터 센터형 수요라든지 몇 번 체크를 드린 것 같은데 어떤 자산이 조금 더 매력적일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구리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은과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한계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경기 회복단에서 은 역시도 좋아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는 모멘텀이 점점 빨라진다면은 당연히 구리의 상대성과 훨씬 더 퍼포먼스가 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그 구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과거에 2011년부터 지금까지 광산들은 중국의 공급 과잉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다? 투자를 안 했었어요. 과거에 투자를 안 했다는 건 미래의 공급이거든요. 결국 미래의 광산단에서 공급은 점점 타이트해진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타이트한 공급 환경이 노출돼 있고 재활용 금속 시장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그건 2027년부터이기 때문에 여전히 구조적 공급 부족에 빠져 있다라 볼 수 있죠. 근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미래의 수요를 갖다 자극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라던가 내지는 이 같은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또한 중국 단에서도 그렇고 글로벌리하게 제조업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턴어라운드하는 그림들이 나와주는 그 사이클이고 특히나 우리는 또 한 번 라니냐를 갖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국 라니냐가 왔었을 때는 무엇이다? 북반구 지역은 겨울철에 더 건조해지고 이것이 남방 수요를 자극하고 남방은 전력이고 전력원이 이제 수요처이고 전력은 결국은 뭘 만든다? 산업금속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 전력 가격 상승률과 산업금속 가격 상승률은 동일하거든요. 이와 디커플링이 바로 동태평양 연안의 해수면 온도입니다. 결국 라니아 베팅은 앞으로 봤었을 때 결국 석탄 천연가스의 베팅이자 또한 바로 구리의 베팅이고 산업금속의 베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의 정가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이 같은 세 가지 요인이 앞으로 구리 땅에서 더 매력적으로 바라보는 그 이유고 그 근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구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매력적인 포인트들 저희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제조업 회복이 좀 돼야지 이런 산업금속들이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계적으로 이 제조업에 대한 회복 가능성을 짚어주시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그 기본적인 이유는 많이들 서비스업 하지만 서비스업보다 결국 원자재는 제조업의 방향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제조업 간에서 회복되는 그 흐름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놓고 볼 수 있냐면은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조업 경기를 바라볼 때는 크게 지표를 볼 때 첫 번째 유동성을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는 경기 확산 여부, 이제 그 변동폭을 봐야 되는데 그럼 유동성을 볼 때는 결국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정책금리 순이나 횟수를 봐야 됩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글로벌 전체적인 중앙은행들의 금리나 순횟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방향성이 결국 앞으로의 제조업 경기의 방향성을 갖다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경기를 갖다 8개월가량 선행하기 때문에 분명하게도 지금의 제조업 경기가 바닥권에서 조금씩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방향성 따라서 올해 연말까지는 제조업 경기 어떻다? 회복을 갖다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OECD에서 발표하는 디퓨전 인덱스인 경기 확산 지수 역시도 마찬가지로 즉 OECD 가입국가와 논 OECD 국가 일부를 갖다가 같이 합산해가지고 경기의 진폭 여부를 갖다가 확인해가지고 그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역시도 제조업 경기가 방향성 단에서 선행하는 지표고 대략 9개월가량을 선행하고 이 방향성 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출 경기를 갖다 선행하기 때문에 최근에 한국의 수출 경기가 점점 회복되는 그림과 같은 맥락에서 네. 물가 역시도 이를 갖다 후행하거든요. 물가는 뭐다? 결국 원자재이고 결과적으로 이 같은 선행 지표들을 갖다 놓고 봤을 때 글로벌 제조업 경기 단의 회복에 우리가 지금 베팅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 본다면은 지금보다는 그 방향성에 좀 더 베팅.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리 단에서 어째서 구리랑 은이 상대적으로 금보다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제조업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유들까지 함께 짚어드렸고요. 결국에는 이제 금이 단기간으로 굉장히 빨리 올랐던 만큼 산업금속인 구리나 은 쪽에도 지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은 또 구리에 관련돼서 긍정적인 포인트 많이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 대신증권의 최진영 연구원님과 원자재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안내 하나 해드릴게요. 이 토마토증권통 이 유튜브 구독 이벤트가 딱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100% 당첨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 좀 안 좋았죠. 국내 시장도 최근에 뒤로 갈수록 더 힘을 받아가면서 조정장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뉴욕 증시에서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종목들 위주로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조금 더 투자 전략 세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